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증시 콜라텍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아나운서 김소정이라고 하고요. 오늘도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최근 시장 정말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마주 위주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 증시 콜라텍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우측 하단 QR코드 나올 겁니다.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 하단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생방송 중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만나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5% 하락했고 현대모비스가 1.3%,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2%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코스닥에서는 양자 역학, 양자 관련주들이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큐리언트도 상한가, 코위버 이런 종목들 요즘 테마주 위주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관련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음 테마와 다음 공략주들 여러분들께서 함께 준비를 하셔야겠죠.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 이런 상승 나오는 종목들 미리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선암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생방송 중에 공개를 해주신 공개 종목입니다. 히든 공략주가 아니라 생방송 중에 직접 공개를 해주신 이 선암 초전도체 관련주였죠.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방송 공략일 이후로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고요. 공략일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로 공략을 드리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지난주 공략주였던 퍼스텍, 이 종목도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 중인 종목인데요. 꾸준하게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저희 생방송 공략주들부터 노란톡방 종목들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만 공략 드리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암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음봉일 때 공략을 주셨죠. 생방송 중에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주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략 말씀 남겨주신 이후로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주 그중에서도 선암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최근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초전도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공략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초전도체 단기 과대 낙폭 종목이고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이 선암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목표가 1만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1만 원을 훌쩍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이 공략 주신 선암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가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남겨주고 계시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희 노란톡방을 직접 자료를 준비를 해온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고 수익 보시고 인증 사진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12.6%, 이분은 50만 원 가까운 수익금을 가져가셨고요. 지금 이분도 10% 가까운 수익금 챙겨가셨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가격 전략 세워드리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남겨주고 계신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던 청담 글로벌 이 종목도 공략일 이후로 단기간 안에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방송 공략을 이쯤에서 드렸는데 이날 이후로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희 생방송 보시고 이 종목을 함께 공략을 하셨더라면 최근 장에서도 좀 이렇게 단기 수익 실현하실 수가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공략을 드렸고요.
지난주 청담 글로벌 이외에도 퍼스텍이라는 종목으로도 공략을 드렸죠.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도 과대 낙폭 종목이고 로봇과 방산 여러 가지 복합 테마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략 이후로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 흐름 그리면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멘텀을 짚어주시고 이 종목도 방송에서 직접 종목명까지 공개를 해주신 종목이죠. 그만큼 상승도 굉장히 잘 나온 모습입니다. 자, 증시콜라텍 최근 공략주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퍼스텍 8월 16일에 공략드렸고 가온칩스부터 서남, 청담 글로벌까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생방송 공략주 공개를 해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노란톡방 공략주들로도 꾸준하게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방송 공략주는요, 여러분들께 노란톡방 안에서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공략주는 방송 중에도 공개를 해주고 계시지만 노란톡방 히든 종목 그리고 매수가와 목표가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서남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가와 비중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노란톡방 안에서도 여러분들께 단기 종목들로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지금 노을이 6%, 삼화전기 6.8%, 신송홀딩스가 5%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한 종목들입니다. 하루 만에 수익 실현, 매도 실현하면서 5%에서 6% 가까운 수익금들 챙겨드리고 있고요. 노을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와 가격, 매도 전략 정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인증도 남겨주시고 계시죠.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공략주들로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다는 점, 이 인증 사진들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6.8%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죠.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드린 종목이고요. 삼화전기 이외에도 신송홀딩스, 이 종목도 2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방송 공략주들로도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렇게 노란톡방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주고 계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맛있는 해외 선물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 매일 밤마다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죠. 밤낮으로 더블 수익을 창출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함께 살펴보시면 최근만 하더라도 포지션 정확하게 공유해주시고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 보고를 투명하게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손실이 났을 때는 오늘은 손실이 났다. 오늘 수익 났을 때는 수익이 났습니다. 라고 수익 보고도 투명하게 진행을 해주고 계시죠. 최근에는 오일이라는 상품으로 26만 원의 수익금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 인증 사진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최근 노란톡방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최근 이 포지션으로 25만 원대의 수익금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25만 원부터 23만 8천 원, 25만 원대의 이런 수익금들 인증을 남겨주고 계시죠? 해외 선물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노란톡방 혜택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테마주 교육을 통해서 최근 정말 테마주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어떤 테마가 있고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경제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말 시황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혜택들 누릴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1시의 남자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찬함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 퍼스텍으로 수익 내드리고 지난주는 서남으로 수익 내드리고 또 다음 주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으로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다음 주도 앞으로도 영웅 전찬함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는 퍼스텍으로 또 지난주는 서남으로 큰 수익을 안겨다 주셨죠. 실제로 방송을 돌려보시면 전문가님께서 공개적으로 공략주를 공개해 주셨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깝게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시장은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일단 시장이 하락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 아나운서님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내일 새벽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한 어떻게 보면 조금 AI 섹터, 이 시장의 수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자금이라고 하죠. 이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좀 AI 섹터랑 좀 엔비디아의 관련된 섹터에 크게 조금 어떻게 보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실제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이게 엔비디아가 어닝 쇼크가 나오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계감에 일단은 좀 오늘 이 시장 자체가 국내 증시가 좀 박스권에서 조금 약세 마감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과 그리고 미국 52개 주요 은행 총재 같은 경우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 건데 항상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항상 금리를 결정하고 향후 금리를 동결하냐 인상하냐 인하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야기될 수 있다는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중국의 이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비롯한 경기 침체와 그리고 이거에 따른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런 회의가 좀 오고 갈 것이다 이런 조금 전망으로 인해서 일단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 그런 경계감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또 한번 약세를 보인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장에는 큰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잭슨홀 미팅 이후로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경계감이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지난해 잭슨홀 미팅에서는 좀 파월 의장이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한동안 시장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좀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일단은 이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네. 원래는 비둘기 쪽이었어요. 네. 비둘기 구구하는 비둘기 네. 있잖아요. 그런 비둘기 쪽이라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은 많은 주린이 분들께서는 왜 비둘기라고 하지 사람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람 보고 비둘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가 어떻게 보면 뭡니까?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비둘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완화 한마디로 조금 통화 정책에 있어서 좀 유아스러운 그런 좀 정책을 좀 펼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비둘기고 실제로 매는 어떤 겁니까? 되게 좀 눈부터가 날카롭죠. 부리부터도 날카롭고 그러다 보니까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 강경하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는 매파라고 합니다. 매파와 비둘기파였는데 실제로 이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제롬 파월이었는데 실제로 2022년 고금리 시대가 지속이 될 때 제롬 파월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4번 연속이나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6월이었죠.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도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때 실제로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와 비둘기를 합친 매둘기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매둘기라는 별명까지 새로 생기면서 실제로 조금 강경한 발언들을 이번에 좀 계속 쏟아냈었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또 발표되는 베이지북 연설에서 또 봤을 때 저는 이 제롬 파월 의장께서 조금 이 시장에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조금 펼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매파에 가까운 발언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전문가님, 네네.
사실 최근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중국 리스크도 있는데 여기에서 연준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까지 하면 우리 시장 좀 큰일 나는 게 아닐까요? 물론 그렇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와 조금 네.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증시와 좀 커플링하는, 즉 한마디로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롬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일단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롬 파월 말 한마디가 아니더라도 미국 신용등급사인 뭐 피치나 무디스의 네. 이런 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좀 미국 증시나 뭐 미국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사실 대한민국 국내 시장을 조금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아, 미국 그럼요. 경제와 그리고 앞으로 미국 통화 정책을 발언에 두고 계속 조금 통화 정책을 좀 두고 어떻게 보면 발언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나 조금 비둘기파적인 좀 유화적인 제스처보다도 매파에 가까운 강경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데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한 차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저는 좀 충분히 좀 제롬 파월 의장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여러 가지 종목을 조금 매매하는 것보다도요 한 섹터 그리고 한 섹터 안에서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조금 투자의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지난 6월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는 강경한 발언을 펼쳤는데요. 이번에 있을 이 잭슨홀 미팅에서도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일수록 조금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섹터들보다는 좀 한정적인 종목으로 대장주를 공략하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꾸준하게 생방송 중에서 이 시장 전략도 세워주고 계시고 그렇다면 어떤 섹터와 어떤 테마를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다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좋지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네네. 그래도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섹터나 테마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인버스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제가 실제로 우리 증시코라텍 노란 톡방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이 노란 톡방에다가 네. 제가 실제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네. 냅두면 올라가는 섹터, 냅두면 오. 올라가는 주식, 냅두면 떨어지는 주식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제요? 어제요. 그냥 돋보기에 냅두면이라 검색을 해보면은 바로 네. 나올 건데요. 실제로 제가 조금 이 노란 톡방에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냅두면 올라가는 섹터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컨텐츠 거고요. 두 번째는 리오프닝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금 지금 현재 AI 조금 메타버스 섹터가 저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냅두면 올라가는 섹터는 첫 번째는 리오프닝, 두 번째는 뭐 AI, 그리고 세 번째는 컨텐츠, K 컨텐츠 섹터, 문화 컨텐츠, 즉 엔터. 그리고 냅두면 떨어지는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국제유가 섹터, 뭐 홍구석유라든지 뭐 대성에너지, 즉 국제유가나 천연가스죠. 대성에너지나 뭐 극동유화나 또 대성산업이나 뭐 중앙에너비스나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죠? 뭐 한국석유 이런 조금 국제유가 섹터들 있죠. 그런 국제유가 섹터들 같은 경우는 냅두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냅두면 떨어지는 섹터로 저는 좀 제약바이오 쪽을 또 보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특히나 코로나19 치료제를 조금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 지금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가 아무리 업데이트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실제로 접종을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에서 kmRNA 뭐 백신을 만든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섹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냅두면 떨어지는 섹터 아까 전에 뭐 국제유가, 뭐 천연가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코로나19 치료제로 말씀드렸지만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조금 어떤 섹터라고 보냐면은 일단은 세 번째 섹터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을 했을 때 지금 당장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라고 하면은요. 저는 리튬,
그 다음에는 좀 히토류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섹터와 주목하지 말아야 할 섹터까지 짚어주셨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섹터로는 콘텐츠, 리오프닝, 그리고 인공지능 짚어주셨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섹터로 유가 관련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시장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생방송 시간 활용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 하단 쪽으로 가깝게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에 팍스경제TV 증시 콜라텍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이렇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방송 50분 동안만 문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딱 30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여러 가지 섹터를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공략주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공략 섹터는 좀 네. 히토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토류요? 히토류. 일단 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히토류가 왜 지금 뗄래야 뗄 수가 없냐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우리 아나운서님 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양자 역학이죠. 초전도체부터 양자, 맥신, 네. 오염수 그냥 테마가 들쑥날쑥하고 있죠. 일단은 네. 24일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결정이 돼가지고 뭐 곡물 섹터나 또는 천연 소금? 소금, 네. 좀 소금 섹터나 이런 게 천일염 관련주죠. 이런 섹터들이 다 움직였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첫 번째 맥신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인데 맥신이든 초전도체든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구리, 아연 그리고 실제로 스트롬텀이라는 이런 희귀 히토류 같은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 전기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히토류는 뭐예요? 리튬 니켈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금양이라든지 금양 그린 파워라든지 그럼 어반 리튬이라든지 이런 리튬 관련주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 나왔었던 것처럼 실제로 초전도체든 맥신이든 양자 암호든 이런 걸 다 구현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히토류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돌멩이 하나라도 그 돌멩이가 여러 산업군에 크게 좀 활용이 되고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히토류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공략 주로 좀 준비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세 가지 매수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첫 번째부터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이 회사는 맥신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K99 한마디로 조금 상온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요. 맥신과 초전도체에 이어가지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신물질 어떤 거냐? 바로 데몬 분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몬 분자 관련 종목으로 조금 분류가 돼가지고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가 확장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LK99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시장에서 부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은 초전도체 같은 경우가 이게 실제로 이 시장에서 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구현이 되고 또 영화 아바타처럼 어떻게 보면 공상현실이 조금 구현이 되려면은 실제로 이게 정말 희귀한 히토류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희귀한 히토류 같은 경우가 스톨럼텀이라는 히토류가 있습니다. 스톨럼텀.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들어보셨지만은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저도 역시도 어제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스톨럼텀이라는 이 희귀 히토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직접 제조를 하려면은요. 네오디움 자석이 필수예요. 네오디움 자석. 근데 이 네오디움 자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고급 용어로 얘기하면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마그나 페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페라이트 자석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만 직접 제조를 하고 그리고 이 페라이트 자석을 가공해서 이 스트롬텀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경기 침체에 빠졌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 상대로 계속 경제 제재도 가하고 시스템 AI 반도체도 계속 규제를 가하고 전기차도 규제를 가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디플레이션 수출 통제를 당하다 보니까는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 좀 빠지게 되는 원인인 건데
실제로 이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욱더 좀 크게 확대되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조금 하락을 이끌 그런 불확실한 리스크 요소로 계속 남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미국이 중국 상대로 어떻게 보면 시스템 AI를 좀 통제하고 반도체 수출 통제한다고 하면은요. 중국은 미국 상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히토류, 한마디로 돌멩이 통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히토류의 가치, 희소성의 가치는 지금보다 저는 더욱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쌀 생산량이 전 세계의 90% 정도가 되고 히토류 매장량만 하더라도 88%나 돼요. 근데 이 히토류 매장량 같은 경우로 어떻게 보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자원 무기화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리튬 수출을 안 한다거나 히토류 수출을 안 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공약으로 내건 2030년 내에 미국 내에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어떻게 보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히토류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욱더 희소해질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거고요.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거고 히토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의 주가보다도 더 크게 상승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히토류 섹터 공략을 해야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히토류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산업군에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맥신과 초전도체 관련주가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여기에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트론튬이라는 희귀 히토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오늘 기업이 이 스트론튬 관련 기업이라고 하고요. 히토류 관련 대장주로서 역시나 이러한 모멘텀들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도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히토류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히토류를 다루고 있는 오늘 기업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략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 하단 쪽으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방송이 없는 날에도 교육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들이 있는지 모두 다 짚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 시장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히토류 관련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히토류 관련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유니온이라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 대원화성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종목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이 종목을 준비한 이유는 일단 네. 다음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맥신, 초전도체 그 다음을 이을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인을 조금 크게 놀라게 만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신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데몬 분자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데몬 분자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봤죠. 네. 그리고 혹시나 LK99나 초전도체는 과거에 들어본 적 있어요? 다 처음 들어봤죠. 맥신도 못 들어봤죠.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LK99든 초전도체든 맥신이든 여러분들 못 들어봤지만은 갑자기 뭐 나인테크가 상한가 가고 갑자기 신성델타테크가 상한가 가니까는 여러분들이 초전도체라든지요 아니면 맥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이 방송에서 가지고 온 종목이 갑자기 내일 상한가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데몬 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실 겁니다. 이 데몬 분자가 얼마나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활용되는 부분이 좀 더 넓고 그리고 초전도체를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데몬 분자가 없으면은 이게 초전도체가 구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초전도체와 데몬 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악어와 악어새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이쑤시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조금 데몬 분자 섹터는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겹테마입니다.
겹테마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섹터로도 올라가지 않으면 다른 섹터도 올라가고, 그리고 초전도체로도 안 올라가면 미중무역 분쟁 테마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모멘텀만 있는 것보다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가요, 최소한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마음 놓고 매매할 수 있고, 마음 놓고 매매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만 하더라도 7,980원을 찍었던 회사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좀 작년에 지난 1년 사이에 신고가를 7,980원을 찍었는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얼마냐? 3,380원밖에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1년 사이에 아주 조금 거의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온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략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제가 이 방송에서 조금 제시드리는 목표가인 5,000원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봅니다. 현재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400원도 안 한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가 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최소한 36%의 수익은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으로 나 정말 상한가 한번 내가 거하게 먹어보고 싶다. 나 상한가 먹고 오늘 저녁은 안 먹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이 종목 당장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은 11시 48분 52초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방송을 통해서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서남 아시죠? 서남. 그 LK99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서남이 15,000원까지 상승 나왔고, 제가 서남 여러분들께 6,600원에 공략하자 말씀을 드렸고, 이게 또 500원까지 또 올라갔잖아요. 그 서남이요. 그 서남도 주가가 처음부터 6,600원, 7,000원에서 시작해서 15,000원으로 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3,200원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 15,000원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묘하게 겹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3,4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근데 이 회사의 주가도 현재는 3,400원이지만은 일주일 뒤, 한 달 뒤 또는 2주 뒤에는 주가가 10,000원을 넘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거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해서 영웅 전찬함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 공략을 주셨고요. 목표가를 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 매주 방송마다 공략주와 목표가까지 모두 다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최근만 하더라도 서남을 공개 공략주로 서남 공략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공략 사유부터 초전도체 관련 이슈까지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10,000원 목표가 제시해주시고 10,000원 도달하는 모습 보여줬죠. 오늘 종목도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고요.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방송 끝날 쯤에 전문가님께서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요. 이 차트 살펴보니까 또 전문가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전문가님 너무 이 종목 하락 추세 아닌가요? 저는 일단은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도 좀 사적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요, 굉장히 좀 저질 시장이에요. 저질 네. 시장. 저질 시장이다 보니까는요, 실제로 차트대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어느 한 이슈로만 좀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오늘 맞아요. 이 시장에서 상한가 간 우리로라든지요, 코이버라든지, 뭐 오늘 시장에서 급등한 그 뭐 드림시크라든지 다 한번 차트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게 올라갈 차트였는지요? 아니었거든요. 올라갈 자리라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초전도체로 인해서 양자암호까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양자암호 사업을 하는 이 회사들이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간 거지, 차트로 봤을 때 올라갈 회사여서 상한가를 가거나 차트로 봤을 때 떨어질 자리여서 하한가를 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가십거리, 한마디로 소문이죠. 이 가십거리에 따라서 주가가 상한가 가고 하한가 가는, 또 뉴스거리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나오고 하락 나오는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질질 시장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시장 자체가 저는 좀 차트대로 움직이기보다도 네, 어느 한 이슈나 또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움직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또 이 부분은 또 인지를 하셔야겠죠. 투자를 하실 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질 시장이라 하더라도요, 재무가 안 좋은 회사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안 됩니다. 재무가 안 좋은 회사, 뭐 최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좀 유통, 네, 개인 주주, 개인 소액 투자자분들의 지분보다도 더 낮다든지, 아니면은 주가 상승 나올 때 지분을 많이 매도한 회사라든지, 아니면 동전주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테마가 좋다 하더라도 건들면 안 돼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아나운서님? 네. 네, 오늘 양자암호 섹터 관련 종목으로 해서 아까 네. 말씀드린 뭐 우리로 상한가 같이, 네. 그리고 뭐 코이버 급등했죠. 그쵸.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드림 시큐리티도 급등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네, 테마만 좋으면 뭐 하냐고 했어요. 재무 안 좋은 회사는 건들지 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SGA 솔루션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SGA 솔루션. SGA 솔루션즈.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사명만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회사도 양자암호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1.9% 올랐네요. 맞아요. 지금 그 회사 주가가 얼마예요? 790원이요. 맞아요. 동전주니까 그런 거예요. 동전주니까는 재무가 안 좋잖아요.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이 회사도 양자 사업을 진행하고 양자암호 사업을 양자암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네, 코이버라든지 드림시큐리티라든지 이 회사들의 주가가 10% 20% 급등할 때 SGA 솔루션즈는 1%밖에 안 오른 거예요. SGA 솔루션즈 이 회사만 딱 얘기만 이름만 들어봐도 이 회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인터넷 보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과거에 블록체인 사업도 진행했던 회사예요. 드림시큐리티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고, 드림시큐리티도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마다 인증할 때 드림시큐리티 인증이 그 인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같은 블록체인이고 같은 양자암호인데도 어느 한 회사는 주가가 20% 급등, 어느 한 회사는 주가가 1%밖에 급등하지 않는 거면은 그 이유를 보셔야 되는데, 보통 재무가 안 좋은 회사들이나 동전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1%밖에 급등하지 않으니까는요. 네, 아무리 테마가 좋더라도 재무 안 좋은 회사는 공략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회사 히토류 섹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2천억 가까이가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는 정말 저는 이 회사를 보면서 놀랐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아까 전에 52주 전고점을 7,980원을 찍었다 했잖아요. 이 회사의 주가가 7,980원 찍었는데도 이 회사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서남처럼 지분을 매도한 경우가 없어요. 한마디로 오너가 바다의 보배인지 오너가 바다의 보배인지 아니면은 정말 오너가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분을 한 주조차도 매도한 경우도 없어서 오너 리스크도 없는 회사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전업주부분들이든 또 바쁜 현대인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좀 안정적인 종목을 조금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주리님의 시청자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영웅 전차남 너 지금 준비한 종목이 뭐냐 이렇게 또 질문 주시는 분들도 네.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공개도 될까요? 아직 방송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그럼- 5분 뒤에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그럼 아나운서님 종목 듣고 공개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문가님 방송 종목 공개를 조금 늦췄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준비한 종목은 오늘 OLED 관련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폴더블 폰 이런 휴대폰 이슈와 함께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애플의 아이폰 15 발표가 있죠. 앞으로 신작 발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매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삼성에서도 새로운 시리즈의 휴대폰을 앞으로 출시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 부품 관련주들 또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기업이 바로 삼성과 애플 모두에 들어가는 OLED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애플의 휴대폰 차기 신작인 아이폰 15에 대해서 수요가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국내 부품사들 역시나 최대 실적 달성과 턴어라운드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도 아이폰 12, 15 새로운 시리즈 발표와 맞서서 좀 이런 관련주들 상승 흐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아이폰까지도 모두 다 다루고 있는 OLED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기업이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협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세계 OLED 시장에서 2위 기업으로 도약을 했다고 하고요. 국내 기업이 OLED 소재 시장에서 거둔 최고 성적이라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OLED 시장 관련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공략하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기업은 삼성전자가 2009년에 스마트폰에 OLED 패널을 채택하면서 OLED 소재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아이폰과 삼성전자 폴드 시리즈 출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와 맞서서 함께 공략을 해보자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 제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또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저는 일단은 네. 그 전주나 뭐 그 저전주나 네. 저번 주 2주 전이나 우리 아나운서님 종목은 항상 제가 알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나운서님이 준비하신 종목을 저는 몰라요. 몰라서 어떻게 보면 저도 시청자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아, 어떤 종목인지 네, 모르시나요? 몰라요. 근데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힘스? 아닙니다. 아, 힘스 아니에요. 진짜 모르시네요? 네, 일단은 OLED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은요. 삼성전자와 협력을 네. 하고 있어요. OLED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고 그럼 보통은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인데 네. 이게 또 OLED 사업 말고 다른 사업 하는 건 없나요? 글쎄요. OLED를 주목해서 가지고 온 거라서. 아 그래요? 일단은 네. 이 OLED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고 하면은요.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딱지 한마디로 조금 좀 안정적인 그런 조금 이런 보증수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미 뭐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뭐 전혀 걱정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솔직히 삼성전자랑 뭐 고객 파트너사를 두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OLED 섹터가 많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혹시 선익 시스템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계속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튼 OLED 산업 하면은 현재도 뭐 이런 액정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얇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빛을 조금 이 OLED도 어떻게 보면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 뭐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신산업의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또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탐내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OLED 산업 같은 경우나 이런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안 좋지는 않다, 좀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OLED 섹터 같은 경우도 좋지만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히토류 섹터가 저는 더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님이 준비하신 이 OLED 같은 경우도요. 사실 제가 준비한 이 스토롬톰 관련주 있잖아요. 네. 스토롬톰이 없으면은 OLED도 구현이 안 돼요. 아, 네. 그러네요. 맞아요. 이 히토류가 있어야 OLED도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아무리 어떻게 밥을 보면- 차려주면 뭐 합니까?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없으면은 먹질 못하잖아요. 손으로 먹을 거예요? 설득되는데요? 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스토롬톰이나 히토류 섹터가 없으면은 OLED든 뭐든 구현이 안 돼요. 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술이든 콜라든 음료수든 뭘로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물로 만들잖아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히토류 섹터가 우리 아나운서님이 준비하신 OLED 섹터보다도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OLED 섹터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전문가님께서 OLED 섹터 자체는 괜찮지만 히토류 섹터가 더 괜찮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딱 7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딱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7분 안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 하단 쪽으로 가깝게 스캔하시면
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공략주부터 매수가와 가격 전략 모두 다 세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 시간 활용하셔서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방송 시간 딱 7분 남았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회사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회사. 네,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같이 이렇게 좀 다른 타경제 방송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할 거예요. 네, 저처럼 이렇게 준비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대놓고 자신 있게 말하는 전문가는 저밖에 없을 건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히토류 섹터 종목으로 종목 중 하나로 뽑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서 아시다시피요. 이 회사는 자석 사업만 하는 회사입니다. 네, 페그나 마그네트 자석이라든지요. 그리고 네오디움 자석이라든지 이런 자석 사업만 계속 진행하는 회사이고 이 자석 같은 경우도 그냥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S극, N극 이런 자석 아닙니다.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해가지고 특수 자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실제 특수 자석 같은 경우는 여러 반도체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니온 머티리얼에서 만든 이 자석 같은 경우가 없다고 하면은요 여러 산업군의 활용조차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게 뉴스 기사도 한번 넣었는데 스트론튬을 이용한 신물질 후보, 즉 한마디로 데몬 분자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한두 차례 주가가 10%, 15% 상승 나온 적도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게 또 전기차 업계에서도 히토류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는 리튬과 바나듐 이슈도 부각해서 이 유니온 머티리얼의 주가가 한두 차례 또 크게 상승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름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한 가지 또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금 덩어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스토름톰이라는 히토류인 거고요. 이 스토름톰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스코틀랜드 마을 이름에서 뭐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스토름톰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름톰 같은 경우의 활용 용도는 TV 진공관 같은 경우에 좀 들어가는 이런 조금 특수 히토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데몬 분자 같은 경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스트룸툼이라는 희귀 히토류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2차 전지인 전기차가 굴러다니려면은 니켈이나 리튬 같은 경우가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LK99가 구현을 하려면은요. 굴이나 아연이 필요한 것처럼요. 실제로 데몬 분자가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구현이 되려면은 스토름톰 같은 경우가 꼭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스토름톰 관련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의심 많으신 주린이 분들 및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 회사에서 발표한 공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의 좀 반기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실제로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스토름툼, 페라이트 마그네슘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스토름툼이라는 희귀 히토류를 가공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실제로 이 스토름툼을 이용해서 이 회사가 매출까지도 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데몬 분자 관련 종목으로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산암 같은 경우가 LK99랑은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그리고 LK99를 처음에 개발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랑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이 산암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초전도체 그런 선도제라는 그런 파이프라인, 전기선 같은 경우를 직접 만드는 30년 동안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초전도체 사업을 진행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산암이 움직였던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가 데몬 분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LK99랑도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데몬 분자 같은 경우를 현실 속에서 구현을 하려면은 스토름톰이라는 전용 히토류가 필요한 거고요. 이 스토름톰을 진행하는 이 스토름톰을 가공해가지고 페그나 마그네트로 만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하게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또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이 질문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유니온 아니고 유니온 머티리얼입니까? 질문 줄 수 있는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반도체 회사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삼성전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유니온과 삼성전자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맥락은 비슷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엉덩이 굉장히 무겁죠. 유니온 같은 경우도 유니온 머티리얼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더 높고 엉덩이가 무거운 회사다 보니까는 유니온을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계열사에 있고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유니온 머티리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하거나 또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고요. 종목명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죠.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공략주 유니온 머티리얼로 준비를 해주셨고 대문 분자와 스트론튬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문 분자가 구현이 되려면 이 스트론튬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